네, 여러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연결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뭘 할 거냐면 오늘 클러스터링 부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분류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프리딕션, 리그레션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클러스터링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 알고리즘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지도 학습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보면은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있는 히든 패턴을 찾거나 어떤 거기 있는 뭐 우리가 어떤 특정 라벨 Y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데이터 자체만을 가지고 뭔가 분석하거나 라고 할 때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데이터를 뭐 줄이는 차원 축소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좀 어려운 점이 그건 뭐냐,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보통 이 evaluating 평가와 관련된 게 조금 어렵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스 러닝은 평가가 너무 쉽죠. 왜냐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내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반면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 뭐 생성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이런 것도 언슈퍼바이스 러닝이거든요.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제미나이도 이미지 생성하고 뭐 GPT도 생성하고 하는데 뭐 GPT가 더 좋다라고 말할 거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비슷하게도 이렇게 언슈퍼바이스 러닝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는 조금 이 평가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는 비지도 학습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보고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자,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실생활에 활용한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예를 들어 AI를 써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메일 관리 뭐 봇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메일 관리를 쭉 보고서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내가 묶어가지고 분류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행정 관련 업무라던가 연구 관련 업무라던가. 근데 이런 형태로 내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적당히 묶어가지고 좀 빨리 파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데이터를 어떤 그룹이나 클러스터라고 하는 형태로 그룹을 묶는 게 가장 큰 방법, 이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런 말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제 소비 지출 내역을 가지고 볼 때 적당히 묶어가지고 비슷한 지출기를 묶어서 내가 지금 뭐 소비에 얼마나 쓰는구나, 뭐 생활비에 얼마나 드는구나, 뭐 이런 형태로 할 거면 제가 뭐 지출 목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데이터를 묶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좀 해석 같은 그런 툴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을 적당히 묶어가지고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클러스터링의 우리의 목적은 뭐냐고 하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통 묶으면 좋겠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적당히 나눠가지고 그룹을 짓는 건데, 그러면 클러스터링은 어떤 클러스터링이 잘된 클러스터냐라고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가깝고 다른 클러스터끼리는 멀어야지 아무래도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데이터가 이 왼쪽 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데이터를 나는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잘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냐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내에는 인트라 내부적으로는 이게 뭔가 결속이 되고 다른 애들끼리 좀 먼 형태로 우리가 이
분류가 아니라 클러스터링을 잘 잡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 뭐 피처 셀렉션 그래서 뭐 피처를 뽑을 때도 뭐 이런 형태도 쓴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피처를 뽑아서 거기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좀 나눠가지고 분석할 때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지 그런 알고리즘을 좀 이제 나눠 봐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알고리즘이 크게 뭐 한 세 가지 뭐 파티셔널, 뭐 하이어키컬 뭐 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뭐 예시를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클러스터링 예시를 여기 조금만 더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60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60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 60명을 가지고 적정하게 뭔가 분류를, 그러니까 뭐 그룹을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 분단별로 하나, 둘, 세 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보고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형태로 적당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나눈다고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한 그룹, 여기 있는 한 그룹, 여기 있는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논 오버래핑 클러스터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룹을 나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4개가 뭐 조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조를 짜서 4개의 조로 여러분들끼리 짜라. 비슷한 사람끼리 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비슷한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뭐 성적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 학번이 비슷한 건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뭐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이어키컬은 우리가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하이어키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이 60명끼리 자, 4개 조로 나눠 보세요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내가 친한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친한 사람끼리 한 명씩 뭉치다가 보면 얘가 또 친구 데려오고 하다 보면 뭔가 그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그룹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게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위에서부터 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하나하나씩 그거 가지고 올라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퍼지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애매한 것들도 다룰 수 있는 이런 게 여기 있는 퍼지 클러스터링 뒤에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자면은 그래서 나눌 때 또 프로토타입 베이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조 짜는 예시를 하는데 자, 조를 짠다고 했을 때 아까 하이어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합치면서 조를 짜는 거라 했잖아요. 그 프로토타입은 뭐냐면은 제가 미리 조장 4명을 고르는 거예요. 너 조장을 해. 그래서 그 조장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만 뭉쳐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뭐 프로토타입 베이스 클러스터링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어키컬 아까 위에 설명했고 아니면은 뭐 덴시티 베이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좀 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예시랑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답이 없죠. 조를 이렇게 짜는 게 잘 짠 건지 저렇게 짜는 게 잘 짠 건지 정답이 없는 그런 언슈퍼바이스드의 문제가 이 클러스터링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를 묶으면 장점이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놓으면
뭐 저야 편하죠. 그럼 우리 반은 뭐 대체로 뭐 복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뭐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좀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는 거라고 했죠. 당연히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네, 그래서 아까 뭐 조원이 제조 안 맞을 수 있어요. 조원은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조가 될 수도 좋을 수 있지만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일단 묶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애매한 용어잖아요. 뭐가 비슷한 건지, 나이가 비슷한 건지, 성적이 비슷한 건지, 사는 지역이 비슷한 건지 등등해서 이 비슷하다고 하는 이 similarity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초반에 데이터에서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랑 저 데이터랑 비슷하다라고 말할 거면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similarity measure와 distance measu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요. similarity 유사도가 뭐예요? 네, 비슷할수록 높겠죠. 비슷할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similarity measure는 그냥 값이 클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similarity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랑 뭐 누구랑 닮았다, 뭐 유사도가 80%다, 90%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반면에 distance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manifold라고 하는 형태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는 어떤 뭐 고차원 공간에 데이터 하나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 간의 distance는 뭐예요? 데이터는 거리잖아요. 그럼 거리는 similarity랑은 좀 반대의 개념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리가 멀수록 나랑 쟤랑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imilarity measure랑 distance measure는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잘 골라서 내가 similarity measure를 써서 쓸지 뭐 distance를 써가지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쓸지가 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누메리컬한 경우인지 카테고리컬인지 불리언인지 이런 걸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우리가 데이터들 간의 이런 거리나 유사도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적당한 형태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똑같은 예시로 들자면은 우리가 계속 뭐 조원 여러분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조 짜서 4개의 조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내가 비슷하다는 게 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자, 바이너리 어트리뷰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유사도를 내가 따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시로 들게요. 뭐 바이너리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원에서 바이너리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 남성과 여성도 있을 수 있고요. 바이너리한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3, 4학년과 뭐 1, 2학년 이렇게 나눠도 바이너리가 되죠. 그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성적이 50점 이상인지 50점 이하인지 이런 형태로 바이너리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모든 수치들이 이렇게 뭔가 10, 01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랑 비슷한 데이터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뭐겠어요? 남성 입장에서는 같은 남성이 비슷하고 뭐 1, 2학년 입장에서 1, 2학년 사람이 비슷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중에 내가 같은 게 몇 개인지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너리에서는 이 similarity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SMC라고 해서 전체 개수분에 나랑 맞는 게 몇 개인가를 보면서 나랑 유사도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이고 3, 4학년이고 중간고사 50점 이상 받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여성이고 3, 4학년이고 50점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랑 3분의 1이 겹치는 거겠죠. 자, 그런 형태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카드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여기는 여기 위에 있는 걸 좀 설명 안 했는데, 자 그래서 나랑 같은 거 다른 걸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n 0일, 내가 0이고 상대가 0인 거, 내가 1이고 상대가 0인 거, 내가 0이고 상대가 1인 거, 내가 1이고 상대가 1인 거, 이거를 보고 개수를 재는 건데, 여기서는 n00을 제외하는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자카드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예시를 들을까요? 이렇게 바이너리한 형태로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들어준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뭘 써도 상관없어요. SMC를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는데, 가끔 이렇게 변수를 바꿀 때 굉장히 0이 많은 보통 바이너리인데 대부분 0이고 일부가 1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자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지금 유사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씨에 대해서 문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홍씨가 있다 쳐볼게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데이터와 내가 이 씨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럼 대한민국의 성씨가 500개가 있다 쳐볼게요. 그 5씨 중에 이 씨인지 여부, 김 씨인지 여부, 박 씨인지 여부, 이런 형태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씨인 거를 체크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랑 이 홍 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성씨의 개념에서 거의 한 99%의 유사도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고 체크한 거에 이 사람도 다 아니라고 체크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저랑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0인 게 체크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 SMC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자카드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우진이라는 사람이고 홍길동이랑 한 사람인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 씨인지 여부, 박 씨인지 여부, 이 씨인지 여부, 쫙 있잖아요. 그 홍도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 0, 0이고 2만 1치고 이렇게 다 0이 나올 거고, 이 사람도 다 0, 0, 0, 0 해서 여기만 1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MC 이걸로 보면은 저랑 이 홍길동은 성씨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0, 5 비슷하네.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것만 체크하자. 이렇게 할 때가 아래 있는 이런 지표를 사용한다. 근데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0이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좋은 메저를 찾아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바이너리 같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누메리컬에서 많이 쓰는데,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사실은 요즘엔 고등학생도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값 나랑 가장 유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벡터의 관점에서 나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뭔가 벡터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벡터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성적으로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과제 점수가 있고 출석 점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중간 점수 과제 30점에 출석 5점에 점수가 있고 40점에 점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하나의 벡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는 하나의 벡터로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벡터로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랑 B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려면은 이 각각의
벡터,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나 이 코사인 유사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내적 이런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A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이 됐다고 했을게요. 자, 얘네들이 얼마나 비슷하고 유사한지를 보려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타에 대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보면 되겠죠. 데이터가 유사할수록 세타가 작아지겠죠. 세타가 작아진다는 뜻은 코사인 세타는 커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코사인은 0이 될수록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형태로 연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A와 B와 유사도를 이런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누메리컬 밸류 벡터도 쓰고요. 사실은 뭐 카테고리컬 어트리뷰트에서도 쓸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뭐 0, 1, 0, 1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벡터의 형태로 본 다음에 각도를 재면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이런 것도 누메리컬, 카테고리컬 다 활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이면 당연히 똑같은 거고 0이면 이거는 뭐 XY, YX라고 하는 이런 법칙도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누메리컬과 카테고리컬 밸류를 섞어가지고 원래 있던 변수와 원래 변수가 있을 때 걔네들 가지고 보통 섞어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아래 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도는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 뭐 자카드, 뭐 SMC 등등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유사도보다는 클러스터링 할 때 그냥 디스턴스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랑 저 사람의 우리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들 간에 그냥 값을 빼가지고 차이를 내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근데 데이터를 이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스케일링을 배워가지고 데이터를 뭐 이렇게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나눈 다음에 데이터들 간의 전체의 그냥 차이를 빼가지고 계산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에 스케일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시를 들자면 뭐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A가 뭐 예를 들어서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뭐 어떤 값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적 넣을 때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는 0에서 100점이고 그 성적은, 그 다음에 뭐 과제는 0에서 뭐 10점 사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스케일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키나 이런 거는 센티미터로 쟀는지 우리가 밀리미터로 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값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은 그게 제대로 된 이 클러스터링하고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두 사람의 두 인간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화폐 단위가 크잖아요.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나랑 전 재산이 300원 차이 나요. 뭐 예를 들어 뭐 10,000원 차이 나요. 10,000원이라는 값이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만이라는 값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모든 변수들을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좀 해준 다음에 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디스턴스 메저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PCA 배울 때도 아마 이렇게 해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PCA 알고리즘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거리를 재야겠죠. 그래서 거리를 재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는 x좌 y축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운다고 했잖아요. 피타고라스 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면은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뭐 L2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거리냐? 이것만 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1차식으로 해. 그래서 이 거리, 이 x축과 이 y 이 두 개 합친 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거리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1차놈으로도 할 수 있죠. 자, 이게 왜 맨해튼 디스턴스인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맨해튼이 뭐예요? 맨해튼 뉴욕의 도시잖아요. 뉴욕의 도시에서 제가 여기가 여기 제 집이고 여기에서 제가 뭐 출근하는 거리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할게요. 제 집이 여기 직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출근할 때 제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맨해튼은 도시 이렇게 빌딩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맨해튼은 제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집을 가야 된다고 출근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거리가 이거 더하기 이게 제 출근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뭐 붙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L1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놈 위에 거는 2차. 근데 이게 유클리디언 우리가 뭐 현대 기하 요즘에 기하는 다 이걸로 쓰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b 차원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끼리 다양한 변수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변수가 두 개인데 변수가 10개, 30개 이러면 어떤 걸 쓰는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L1 디스턴스가 그냥 값을 빼가지고 더한 거죠. 절대값이어서. 그럼 L2 놈이 걔네들을 제곱해서 이제 루트 씌운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L 이거 많이 쓰거든요. L 인피니트 놈이라는 거 써요. L 인피니트.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실까요? 만약 무한대가 되면 어떡합니까? 무한대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실제로 머신러닝 쪽에서 이거 정말로 많이 쓰는데 자, L1이 뭐였어요? 아까 왼쪽 수식을 보면은 xi 빼기 yi의 제곱의 루트 이래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1차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서메이션 한 거고 2차는 서메이션 하는데 xi 빼기 yi의 제곱의 루트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뭐냐면 서메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xi 빼기 yi의 무한대분의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이죠. 또 무한대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변수들이 있다면은 변수들 중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수로 보통 여기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 중에 나랑 가장 차이가 나는 변수의 거리로 체크하는 것이 이 L 인피니트 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나는 변수의 변수라고 이 L 인피니트 조금 더 나아가지만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P로 일반화한 건데 보통은 뭐 3 같은 건 안 쓰고요. 그냥 1, 2, 무한대 이 세 가지를 대부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다면은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클러스터링 오늘은 하이어키컬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자, 직관적인 예시 들어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학생들 한 60명 있으니까 60명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조 짜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조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짜야 되냐? 그러면은 자, 일단 비슷한 사람끼리 조를 짠다면은 내가 누구랑 비슷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끼리 서로 비슷한 걸 찾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로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걔네들끼리 하나씩 합쳐가면서 가는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 계층이 있어요. 누가 누구랑 비슷하고 누가 누구랑 얼마나 먼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 정의해 준 다음에 합치는 건데, 보통은 뭐 쪼개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합치면서 갈 수 있는, 합치면서 가는 게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제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60명이 있다고 칠게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 60명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조를, 그러니까 한 명도 조예요. 한 명도 조. 자, 조를 제가 59개의 조를 짜라고 했어요. 60명에게.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은 조가 어떻게 짜일까요? 가장 거의 도플갱어처럼 비슷한 두 명이 한 조가 되겠죠. 그럼 제가 58조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애들끼리 하나 합친 다음에 조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합치다 보면 결국엔 조가 3개, 2개, 하나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조 5개로 만들어. 그러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합치고 하다 보면 언젠간 5개가 되겠죠. 5개가 되는 순간 거기서 조를 확정하는, 자, 이런 약간 직관적인 형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알고리즘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서 그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조 짜려고 했을 때 비슷한 애들끼리 합치는 거는 이제 알겠죠. 한 명씩 합치는 건 아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자, 어느 순간 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조랑 개인이랑 거리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조끼리도 거리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조를 10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10개의 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를 9개로 줄여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은 거의 안 남고 조들끼리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원들이랑 저 조원들이랑 합치는 게 좋을까?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조끼리의 거리는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원끼리 합치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왼쪽에 A조랑 오른쪽에 있는 B조가 있어요. 이 A조랑 B조랑 이제 같이 합칠지 여부를, 그 우리 A조랑 B조는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 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싱글 링키지랑 컴플리트 링키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싱글 링키지는 뭐냐? 당연히 똑같아요. 뭐 비슷한 문제예요. 자,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얼마나 가깝냐의 문제예요. 그럼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얼마나 가깝냐를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 거기에 잴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먼 데를 잴 수도 있고, 뭐 수도끼리 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뭐 대한민국이랑 뭐 중국이 가깝냐,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가깝냐? 그럼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싱글 링키지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가깝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가깝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싱글 링키지를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은 가장 가까운 미니멈 디스턴스를 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인천 쪽이 가깝나요? 인천이랑 뭐 중국 어딘가 가깝고, 뭐 일본은 뭐 부산이랑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는 거예요. 싱글 링키지는.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룹끼리 합칠지를 보는 거예요. 자, 컴플리트 링키지는 뭐냐? 컴플리트 링키지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 디스턴스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인천이랑 일본의 어디 먼데겠고, 중국은 뭐 서쪽 뭐 중국 서쪽 어딘가랑 우리나라 뭐 제주도랑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룹 간의 거리를 잴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싱글 링키지를 하면 뭐가 있겠어? 싱글 링키지를 하면은 얘는 조금 더 노이즈랑 아웃라이어에 조금 더 예민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하나만 거기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컴플리트는 조금 더 그런 거는 안 하지만 뭐 데이터도 좀 너무 좀 쪼개진다거나 뭐 이런 약간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뭐 정답은 없고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이 상황에 맞게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최소, 최장 이러면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또 나온 게 그룹 에버리지 링키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얼마나 가깝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면적, 모든 사람들이랑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다 재가지고 평균을 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내는 전체 평균, 모든 데이터들끼리 평균을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istance between 센트로이드는 딱 중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뭐 서울이라 치면 서울과 뭐 도쿄랑 서울이랑 베이징을 비교해야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뭐 거기 딱 지점이 아니라 얘는 평균이긴 한데 그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형태를 중앙 지점을 잡아가지고 거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거를 쓸지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이 어떤 애들끼리 비슷해지냐 이런 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싱글 링크지 가장 가까운 거, 컴플리트는 가장 먼 거, 평균, 센트로이드 또 있고 뭐 와드 리키지라는 거 있어요. 와드 메소드. 이것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합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친다고 했을 때 이 그룹과 저 그룹 합친다고 했을 때 걔네가 합쳤을 때 이 베리언스가 얼마나 적게 생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합쳤을 때. 왜냐하면 먼 애들끼리 합치면은 분산이 커지겠죠. 왜냐면 너무 서로 다른 애들을 같이 합쳐놨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표고 이 지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끼리 거리 해가지고 합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건 쉬운데 나중에 그룹이 생기는데 이 그룹과 저 그룹, 이 그룹과 저 개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5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1, 2, 3, 4, 5, 1, 2, 3, 4, 5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5명을 모아놓고 5명끼리 자, 조짜라고 하는 거예요. 5명끼리.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5명끼리 서로 거리를 재야겠죠. 서로 내가 누구랑 가까운지, 누구랑 먼지 이렇게 거리를 재야 되는 건데 그 데이터 5명끼리 거리가 있어요. 본인끼리 거리는 당연히 0이죠. 내 자신이니까. 자, 이거를 봤을 때 그럼 이 5명 중에서 가장 그냥 뭐 친하다고 할게요. 가장 친한 애들이 누구예요? 지금 보면은 3번 친구랑 5번 친구가 거리가 2죠.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조를 짠다고 쳤을 때 어떻게 짜지겠어요? 처음에 조가 5개를 하면 당연히 1, 2, 3, 4, 5 각각 조인데 제가 조를 4개로 짜라 그러면은 3번이랑 5번이랑 보니까 비슷한 애니까 1, 2, 4하고 3, 5 이렇게 묶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묶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조를 3개로 짜라. 그러면은 뭐 광역 후보가 1하고 3을 합치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겠죠. 등등.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합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아래와 같은 이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덴드로그램은 뭐냐? 우리가 친구들끼리 얼마나 내가 가깝고 친한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애가 뭐예요? 3번, 5번이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3번, 5번은 거리가 2라는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의 거리가 이렇게 2다. 네,
3번과 5번의 거리가 이렇게 2다.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의 거리가 2번과 4번은 5잖아요. 2번과 4번의 거리가 5.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거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다면은 이제 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합칠지를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표기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장 심플 링키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를 그러니까 유사동거예요. 처음에 그 합치면은 3, 5가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 2, 4가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1, 2, 4가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합쳐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긋는 얘가 어떤 걸 의미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조를 3개로 짜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잘라야 되냐?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2개, 3개 이런 형태로 조를 자르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이러한 형태의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합치는 건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덴드로그램의 형태도 사실은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싱글 링키지인지 컴플리트인지 와든지 뭐 센트로이드를 써서 계산하는지 에버리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룹 간의 거리는 조금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싱글 링키지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싱글 링키지는 가장 쉬워가지고 자, 일단 여기 1, 2, 3, 4, 5, 1, 2, 3, 4, 5에서 가장 먼저 병합이 되는 애가 누구예요? 얘가 병합되겠죠. 그러면 3, 5는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합쳐야 되냐? 그 아마 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1, 3, 5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아마 2, 4가 또 합쳐지겠죠. 2, 4가 합쳐지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아마 1, 3, 5 합쳐지고 아마 얘가 아마 싱글 링키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3, 5 합쳐지고 1, 3 합쳐지고 2, 4 합쳐지고 이렇게 되게. 그래서 얘가 아마 싱글 링키지의 방법이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그룹 간에 합치냐에 따라서 결과도 좀 달라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면서 합쳐지는 게 agglomerative clustering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하나씩 있을 때 합쳐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이렇게 왼쪽 아래처럼 왼쪽 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제가 조를 짜자라고 하면은 가장 친한 옆에 있는 애들끼리 조가 짜서 얘네끼리 가장 가까우니까 조가 짜진 거죠. 그래서 조가 하나 짜져서 8개의 클러스터가 되고 제가 그럼 조 7개로 만들어. 그러면은 얘가 가장 가까우니까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 하나 더 추가해 라고 했을 때는 조가 또 이렇게 되고 또 나누면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합쳐져가지고 뭔가 큰 거를 이루는 약간 그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 agglomerative clustering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좀 보자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걔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이 각각의 포인트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merge 합치는 거잖아요. 가장 비슷한 클러스터끼리 합쳐가지고 더 이상 기준까지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합치는 게 이 agglomerative cluster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이 다 클러스터였다가 거기에서 합쳐지는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알고리즘을 보자면은 일단 거리 매트릭스를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포인트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비슷한 클러스터를 계산하고 합치고 다시 돌리고 합치고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알고리즘, 한국과 일본 거리 예시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방금 말한 이렇게 뭉쳐지면서 합쳐지는 이런 거는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의 일부예요. 뭔가 이렇게 계층이 있어가지고 뭐랑 가깝고 안 오고 이런 것만 있으면 사실은 하이어키컬은 하이어키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합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도 돼요. 내가 전체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나누면 가장 좋을지를 가지고 하나씩 쪼개면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디베시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가도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나누면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나중에 뒤에 다른 알고리즘을 보면 좀 알겠지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몇 개를 나눌지를 결정 안 해도 돼요. 뭐 2개면 2개 자르면 되고 10개면 10개 자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의 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연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 그래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의 요약을 해보자면은 얘는 링키지 어떻게 이 그룹 간의 거리를 계산할 건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 개수만큼 잘라가지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볼 수 있는 게 아까 그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링크해서 자르는 그게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걸 보면은 꼭 데이터가 뭐 K가 뭐 3개, 4개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랑 가까운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파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운 다른 알고리즘들은 보통 클러스터 개수나 이런 거를 미리 정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를 4개로 할 거다, 조를 10개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죠.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알고리즘은 아닌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합치고 다시 좀 자르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computationally expensive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뭐 여러분들 60명이면 60개끼리 서로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6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만 개라고 할게요. 그럼 몇만 개면 그 몇만 개의 데이터 몇십만 개의 데이터끼리 거리를 계산하고 합쳐지고 합친 거에 대해서 또 계산하고 합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처 스케일링은 당연히 좀 많이 의존하죠. 왜냐하면은 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에 의존해서 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클러스터링들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뭐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형태의 쉐이프를 좀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뭐 원형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잘하는데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그냥 좀 기본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이고 간단히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는 한 번에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뒤는 아마 수요일에 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중간고사 결과는 다 봤죠? 네, 중간고사 결과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 괜찮았네요. 제가 열심히 클로드로 내고 제가 당연히 검수는 몇 번씩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기말도 아마 그런 형태로 내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형태도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클러스터링하고 다음 주에 이제 MLP 하면은 일단은 머신러닝은 거의 다 나가는 건데 조금 나오면 뭐 최근 뭐 다른 머신러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준비해서 강의는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일찍 우리 하고 클러스터링 남은 거 여기 하고 아마 다음 조교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